Monday, we're expected to get those Q3 delivery numbers. And we had the analysts kind of lowering their numbers heading to that report. So longer term, you may think that, hey, there's a lot of avenues for growth here for Tesla. But we have autonomous driving. That was the third component that I was thinking of. But next week, we might get some negative reaction in terms of those delivery numbers that are coming out. So near term, you might be a little bit cautious. 안녕하세요. 매크로는 굉장히 불안전하지만 나스닥은 반등을 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나 조금씩 반등을 계속해서 주고 있죠. 결국 어느 정도의 단기간 움직임은 다음 주 월요일날 3분기 딜리버리 대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전기차 1등이 테슬라고 하이브리드 1등은 비아디, 내연기관차 1등은 바로 토요타죠. 토요타가 무려 작년에 1000만 대나 팔았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고작 25,000대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결정적인 이유가 아키오 전 사장이 전기차로 국한이 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전고체 쪽이랑 하이브리드 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전기차 판매는 그야말로 형편이 없는 상태죠. 토요타의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는 2026년 전기차 컨셉카, 확실하게 보수적인 기업일수록 새롭게 전환되는 면에서 굉장히 느린 면이 있습니다. 마치 블랙베리와 노키아의 멸망을 보는 것일까요? 그리고 토요타는 2025년 전기차 60만 대 생산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25,000대에서 갑자기 60만 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테슬라랑 비아디랑 경쟁을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결국 망하는 길로 현재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럽 쪽에서 판매량을 보더라도 토요타 차량들이 모델 Y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유럽에서 전기차 전환율이 20%에 도달을 한다. 테슬라와 토요타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폭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겠죠. 작년 6월에서 올해 6월까지 레거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무려 32%나 감소를 하였고요. 왜 현금 흐름이 감소를 하였을까요? 전기차 쪽에 투자를 하고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돈이 나갔고, 전기차 생산 판매에서 손실폭이 커져가고 있으면서 내연기관차 판매 파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전기차 전환율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된다라면 레거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더욱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주자가 토요타인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축적된 잉여 현금 흐름은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지난 3년 동안의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정말로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블랙베리, 노키아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벤츠랑 니오랑 기술 파트너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외주로 줬기 때문에 전기차 하드웨어 관련 파트너십이 될 것인데요. 결국 현재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레거시보다는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순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반자율주행을 출시를 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지는 못한 상태죠. 결국 소비자들에게 채택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마진 퍼센테이지 변화율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현재 다른 기업들과 테슬라와의 격차는 너무나도 벌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레거시 기업들은 모델 3 Y를 노리지 말고 모델 S랑 X 프리미엄 브랜드를 노리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FSD, AI, 테슬라, 보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킨 전기차 기업은 현재 없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정확하게 우리가 빅테크 기업으로 매기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역시나 FSD, 다른 부분들은 결국 FSD를 왼손으로 받쳐주는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테슬라가 인종차별로 소송을 현재 먹은 상태이고요.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가 재판을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현재 테슬라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로 매길 수가 있을까? 일런형이 보여주는 청사진은 계속해서 테슬라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버트럭 런칭팀, 이런 옷들이 보이는 것을 본다라면 사이버트럭 출시는 정말로 임박해 있지 않나.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디즈니를 보시면 그동안 덩치를 키워왔던 것이 인수 전략을 통해서 우량주가 되었는데요. 테슬라 역시나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조금씩 인수하는 전략을 취한다라면 제대로 된 우량주 기업으로 성장이 되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이제는 전기차 판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점차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팔란티어 이번 주에 무려 12%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혹시나 모든 섹터, 모든 테마 중에서 최고는 AI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AI가 아니라면 이런 상승은 당연하게도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방부 250 밀리언 추가 계약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팔란티어를 S&P 500으로 데려갈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국방부 관련된 연구 개발이 많은데 조금 더 커머셜적으로 확장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슬슬 파운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데이터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 아닐까요? 정말로 계약 몇 개만 더 터지면 $20는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매크로가 안 좋기 때문에 호재가 뜨더라도 반등이 약한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어느 정도의 호재가 나오더라도 차트가 강력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세 주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아닐런지, 캐시우드는 AI의 믿음은 역시나 팔란티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팔란티어 과연 지금이 투자 적기일까요? 이제 막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고 이제 막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의 정답은 AI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메타, 엔비디아, 팔란티어, 과연 포트폴리오에 이 모든 기업들을 다 담아야 될지, 그것이 아니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역시나 투자는 집중 투자가 아닐까요? Of a new automotive supply chain together with our partners, SEAT. For Lucid, but also for Saudi Arabia, many of the oil-dependent Mideast countries are now trying to expand, to diversify, and to pivot away from being so reliant just on oil. 에스턴 마틴에 이은 루시드 다음 계약건은 시어가 될 것이라고 확정을 짓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루시드는 사우디 공장을 오픈한 뒤에 차트가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우디 다음 공장은 당연하게도 중국이 될 것이고,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인데요. 올해 사우디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4대 생산 캐파를 가지고 3년 내로 하루에 410대 생산 캐파를 올릴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있죠. 숏스퀴즈로 $50까지 루시드가 갈 것이라고 하는 7가지 이유,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우선 현재 공매도 전기차 스타트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스커랑 루시드인데요. 하지만 피스커랑 루시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둘 다 매우 높지만 루시드는 벼틀 현금이 있고, 결국 이 현금을 바탕으로 스퀴즈는 시작이 될 거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어닝 부분에서 방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좋은 예상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현재 전기차 스타트업들 중에서 해외 공장을 건설한 기업이 없는데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글로벌 시장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루시드의 배터리 기술력을 통해서 마진을 점차 개선해 나갈 수가 있으면서 내년부터 금리가 조금씩 인하가 된다라면 판매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말은 즉 루시드 흑자 돌입의 시작이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EPS가 플러스로 도달을 하게 된다라면 대규모 숏스퀴즈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루시드의 주가가 $50에 도달하면 물린 사람들이 대거 탈출을 하면서 이때 감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글인데요. 우선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중요하게 볼 점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최장점이고, 금리 인하가 최대한 빨리 돼야지 루시드가 빠르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루시드가 삼성 고화질 모니터 더 월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영업을 잘한 것이죠. 조금 아쉬운 것이 배터리나 소프트웨어 쪽에서 파트너십이 들어갔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루시드가 포르쉐 벤츠가 있는 독일 시장으로 점차 확장을 해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시나 독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유럽 시장에서 루시드 에어 판매량을 기대해 보시고요. 루시드가 어쨌든 럭셔리 포지셔닝을 현재 구축하고 있죠. LVMH가 수많은 기업들을 그동안 인수 합병을 하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럭셔리
럭셔리 기업이 되었죠. 현재 사우디의 빈 살만이 형이 가진 것이 루시드랑 시어인데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살만이 형 계속해는 인수 합병 절차를 취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에서 판매량이 제발 올라줘야 된다. 생산 대수가 반드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올해 연말에 어느 정도 올라간 루시드 주가를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 좋은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